오늘 그 아침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하면서 멘트를 아주 세게 넣었어요. 올해 한 2번쯤은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이제 근거를 뭐냐면 점도표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멘트를 안 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시장이 어땠을까? 난리가 났겠죠. 왜? 지금도 다 끝났어라고 하면서 막 증시들이 난리인데 그 멘트를 안 하면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밖에 안 남았어라는 거잖아. 그럼 또 어떻게 돼? 잘 떨어지고 있던 그 물가가 또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네? 그럼 우리 투자 계획을 이제 잡아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안 잡히는 거야, 물가가. 그걸 염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멘트를 억지스럽게 넣은 거 아닐까? 점도표를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다고. 점도표, 작년에 그 인플레이션 없다고 할 때도 점도표를 봤을 거고,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도 점도표는 맨날 봤어. 그러면 3개월 뒤에 그 점도표는 또 어떻게 바뀌어?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면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니들 또 상상해서 니들끼리 다 올려버릴 거야. 주식시장 막 과열되고 이럴 거야. 과열되면 어떻게 돼? 고용시장도 물가도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 내가 저걸 물가를 내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또 나의 앞길을 고춧가루를 뿌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연준 의장이었어도 그 말은 할 거였어요. 소비자 물가에서 4% 겨우겨우 맞춰놨다고 해서 잘 잡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연준은 이제 쓸 카드도 얼마 없어요. 긴축한다고 지금 금리를 5%까지 5% 이상으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이유가 뭐야?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 연준은 그 연방은행은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저 반도체 한다고 거기 지원해 준다고 그 세금 풀고 있죠. 그 통화량이 줄어야 되는데 통화량이 줄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온 거야. 그렇다고 금리를 10%를 올리겠어? 올리면 뭐해? 또 한쪽 편에서 돈 풀고 앉았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저희 정반대로 가니까 연준 의장도 괴로운 거야. 제발 내 면목 좀 살려줘 이거 아니야. 나도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나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니들 지금 가만히 좀 있어라는 제스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금리는 쉽게 못 올린다. 때가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기업들이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이제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스 기사 보면 맨날 세수 부족하다고 나오죠? 35조가 부족해요. 37조가 부족해요. 계속 나오잖아, 기사가.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왜? 기업들도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 내느라고. 아니, 투자할 돈을 이자를 내고 은행 갖다 주고 있는 거잖아. 그거 반으로만 줄여봐. 투자해가지고 고용 창출하고 소비 진작하고 경제 살리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떻다? 엉망진창이잖아. 침체를 떠나서 지금 저성장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본의 30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경기가 좋을까요? 저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통화 때문에 그래요. 엔화 때문에 그렇다고. 엔화가 지금 100엔이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얼마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사러 들어온다고. 똑같은 걔네들은 10만 달러를 갖고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왔더니 1억 3천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11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했는데 130억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억 달러를 갖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1억 달러 갖고 들어왔는데 원래 1,000원, 1,100원일 때는 환전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1,000억짜리밖에 못 샀던 거야. 근데 지금 들어오면 1,300억짜리 사는 거라고요. 당연히 나는 사지.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300원일 때 사가지고 1,400억짜리 건물 사. 그리고 세금 내고 그냥 1,300억에 팔고 나가. 환율이 1,000원일 때. 그럼 1,300억 받아가지고 1억 3천만 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30% 수익이 생기는 거라고. 지금 딱 그게 어디다? 일본이다.
10%라는 돈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금리 5%에 난리를 치잖아요. 1년에 5% 이자 내는 거에 그렇게 막 하면서 환율이 10% 오르는 거는 그렇게 겁을 안 내? 지금 일본 환율이 100엔이 올랐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저기 일본 여행 가잖아. 100엔으로 바꾸는데 900원만 들고 와도 주는 거 아니야, 100엔을. 일본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경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내수 경기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관광객이라도 와야 내수가 살지. 워낙 힘드니까 거기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연초에 우리나라 1300원, 1400원 때 환율 방어한다고 한국은행 막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1300원 넘었었잖아. 근데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도 안 좋고 금리 차도 나고 한데. 이건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치에도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니나도판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황 벌어져요. 예를 들면 IMF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 달러당 우리 2,000원이었어, 2,000원. 1달러 2,000원씩이었다고. 그때 외국 사람도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다 주워갔어요. 1달러 들어오면 저기 1억 불 들고 2,000억 주는데? 2,000억 가지고 부동산 값은 반으로 떨어졌잖아. 4억 달러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를 1억 달러만 갖고 들어와서 4천억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4천억 그냥 팔아. 그리고 환율 저기 1,000원일 때 4천억, 그 4억 달러 갖고 나간 거예요. IMF 때 그랬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그러고. 그 상황이 지금 안 벌어지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또 건물값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지. 인플레이션이잖아. 인플레이션은 뭐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건물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들어온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오히려 사실은 100억대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자산 가격은 사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다고. 하반기 되면 우리는 금리를 안 낮춰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임계치에 다가간다고. PF 부실?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그 부실이 결국엔 터지게 돼 있어요. 1년이 넘어가니까. 금리라도 낮춰줘야 버텨내지. 이자 부담을 줄여서. 그 상황도 있고요.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보내지를 못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왜? 이자 내느라고 바쁘니까. 또 금리가 이러다 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자 낼 돈이 없어. 회사 부도 낼 거야? 아니잖아요. 기업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돈은 풀고 있어요. 돈이 풀고 있는데 돈이 돌질 않는 거예요. 다 지금 은행에 맡겨놓고 은행 이자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이제 우리나라 생각만 해야 돼. 대만도 안 올리잖아. 왜 우리나라는 그 언론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차가 2%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면 어때? 그 금리차가 2% 발생하면 뭘 걱정해서 그런 기사 낼 것 같아요? 자금 유출. 그쵸? 자금 유출이 왜 돼? 환율이 1,400원인데. 더 들어오겠지. 워런 버핏 막 짐 싸들고 와서 한국 부동산 다 산다고 들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자금들 환율 1,500만 대봐. 막 돈 싸들고 들어올걸?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금리를 쉽게 내려주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자 안 내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거에 이제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금리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데 큰 이슈가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동산은 사실 가격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